어떤 종류의 유전적 돌연변이가 발생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유전적인 소인이 아무리 있어도 유전적인 소인 때문에 여러분이 유방암에 노출되거나 간암에 노출되거나 폐암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 제가 아주 내용을 짧고 임팩트 있는 내용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의 대가이신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귀한 건강의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굉장히 뭐가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암을 둘러싼 복잡한 미스터리의 핵심. 제목을 봐도 굉장히 뭔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암에 관한 한 상당히 복잡한 이론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암을 자꾸 병인 줄 알고 잘못 대우하시기 때문에 암이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반쪽짜리 치유받게 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재발 전이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암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시간, 그래서 암을 둘러싼 복잡한 그 미스터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번 시간에 캐치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치유의 길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암세포는 산소 의존적인 정상세포, 다시 말하면 호기성 세포, 산소가 있을 때 호흡하는 정상세포가 바로 호기성인데, 이런 산소 의존적인 정상세포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다시 말하면 현기성 세포 상황에서 유전적으로 다시 재프로그램된 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세포의 유전지도 DNA 맵을 갖고 있는 이 건강한 세포핵이 왜 갑자기 산소에 의존적이던 정상세포가 왜 산소에 대한 의존을 포기하고 스스로 암세포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일까요? 요 비밀만 우리가 알아낸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암 치유의 길로 들어가실 수 있겠죠. 이것이야말로 암을 둘러싼 매우 복잡한 미스터리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영어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암을 둘러싼 미스터리의 핵심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그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님의 Hidden Truth of Cancer이라고 하는 암의 숨겨진 진실이란 책에 굉장히 중요한 그 미스터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r. Gates Morishita in his book The Hidden Truth of Cancer says,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님은 그의 책 암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If the blood develops a more acidic condition, then these excess acidic waste have to be deposited somewhere in the body. 혈액이 점점 더 산성화되게 되면 이러한 과잉 산성화된 폐기물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우리 몸 여기저기에 디파짓 된다. 우리 몸 여기저기에 이렇게 축적 된다는 것입니다. If this unhealthy process continues year after year, these areas steadily increase in acidity and their cells begin to die. 만일에 이러한 건강하지 않은 과정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year after year, 해마다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그 과정들이 해마다 계속된다면 이러한 부위는 꾸준히 산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들의 세포는 뭐 하게 되냐면 begin to die, 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쭉 훑어보고요. Other cells in the affected area may survive by becoming abnormal. These are called malignant. 자, 환부에 있는 이러한 세포의 영향을 받은 그 산성화된 그 환경에 노출된 영향을 받은 그러한 다른 세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냐면 abnormal 상태가 되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y becoming abnormal. 비정상적이 됨으로써만, 다시 말하면 아까 산소에서 호흡할 수 있는 호기성 세포가 현기성 세포가 되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이 됨으로써만 살아남을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불리냐면 멜리그넌트라고 불린다. 멜리그넌트는 악성이죠. 악성이라고 불리운다. 자, malignant cells cannot respond to brain commands. 멜리그넌트 세포의 특성이 있습니다. 악성 세포의 특성은 뭐냐면 뭐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brain commands. 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망가졌고 손상됐기 때문에 너 스스로 죽어야 돼? 아포토시스 작용에 의해서 망가지고 손상된 세포는 스스로 죽도록 자살 명령을 내리면 죽는 것이 정상세포인데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malignant cells cannot respond to brain commands. 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악성세포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특성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y undergo a cellular division that is out of control. 그 악성세포들은 무엇을 겪냐면 세포 분열을 겪습니다. 셀룰라 디비전, 대디아의 세포 분열을 겪는데 be out of control. 통제할 수 없는 세포 분열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분열되는 게 바로 멜리그넌트 세포의 악성세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cancer. 이것이 바로 무엇의 시작이다? 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또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훑어보시고요. Modern medicine treats these malignant cells as if they were bacteria and viruses in use chemotherapy, radiation, and surgery to treat cancer. 현대의학은 어떻게 치료하냐면 이러한 malignant cell, 악성 세포를 마치 뭐뭐신 것처럼 취급하냐면 그들이 박테리아이거나 바이러스이거나 미생물이거나 우리 배우셨죠 지난 시간에 이것으로 잘못 취급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면 바로 키모테라피, 항암과 레디에이션, 방사선과 and surgery, 수술과 같은 이러한 방법으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중요법으로 접근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마치 이 멜리그넌트 셀이 무엇인 줄 알고 박테리아인 줄 알고 이 악성세포가 무엇인 줄 알고 바이러스인 줄 알고 이렇게 접근하지만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글자가 진한 글자가 써져 있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et none of these treatments will help very much if the environment of the body continues to remain acidic.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대의학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뭘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 악성세포를 마치 그들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인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그들이 키모테라피나 항암이나 레디에이션이나 방사선이나 서저리와 같은 수술과 같은 치료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도를 거듭하는데 그러나 none of these treatments 이러한 방사선이나 항암이나 수술과 같은 이러한 처치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여기 보니까 will help very much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만약 무엇하지 않는 한 if the environment of the body continues to remain acidic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체의 환경이 우리 몸의 환경이 무엇하지 않는 한 산성화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한 다시 말하면 산성화된 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 뭐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그 키모테라피나 레디에이션이나 서저리와 같은 3대 대중요법이 효력이 있다고 없다고 합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에드 맥케이브 who has done so much to promote oxygen therapy says 에드 맥케이브는 산소 치료를 촉진시키는데 일조를 가하신 큰 공헌을 하신 에드 맥케이브 박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여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암을 둘러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Deprive a cell 60% of its oxygen and it will turn cancerous. 세포 가운데 뭐를? 산소가 60% deprive 되면 빼앗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이 정상세포가 호기성 세포가 산소가 없는 데서 살아남는 현기성 세포가 되면서 암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리스 게이츠 박사님의 이 암을 둘러싼 미스터리의 핵심은 정말 정통 내용을 캐치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혈액이 점점 더 산성화되면 이러한 과잉산성화된 폐기물들이 몸 여기저기 간, 심장, 폐 여기저기 디파짓된다. 축적되어진다. 자, 만약에 이러한 건강하지 않은 그러한 과정들이 해마다 year after year 계속적으로 뭐 한다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러한 부위에 꾸준히 산도가 무엇하게 되고? 증가하게 되고 그들 세포는 begin to die, 죽기 시작한다.
Other cells in the affected area may survive by becoming abnormal. These are called malignant. 환부에 있는 이러한 영향을 받은 점점점 해마다 산성화가 돼서 그것이 퇴적 몸 여기저기 누적되어 있을 때 그리고 산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했을 때 이러한 환부에 있는 이러한 영향을 받은 그러한 부위에 있는 다른 세포들은 어떻게 되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냐면 그러한 호기성, 산소를 호흡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호기성 세포가 그러한 정상 세포가 어떻게 되면 이 뭐하게 되면 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비정상적이 됨으로써만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러한 세포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불리워진다? 멜리그넌트, 악성이라고 불리워지고 이 멜리그넌트 셀은 cannot respond to brain commands. 무엇을 받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계속 손상되고 망가지고 하면 내가 스스로 죽어야 되고 세포 자살 명령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아포토시스 명령을 받지 않는 게 이 악성세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한다? 세포 분열을 하는데 무엇할 수 없는 that be out of control. 통제할 수 없는 무슨 분열을 일으킨다?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암의 시작이다. 우리 암의 기전에 미스터리의 핵심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암이 생성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암이 생성되는 이유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그 비정상적인 세포가 됨으로써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멜리그넌트 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대중요법 처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1년, 2년, 3년 항암, 방사선, 수술과 같은 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재발되고 전이 되고 재발되고 전이 되고 이것에 오셨냐면 Modern medicine, 현대의학은 treats these malignant cells as if they were bacteria and viruses. It uses chemotherapy, radiation, and surgery to treat cancer.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현대의학이 어떻게 접근했냐면 이러한 악성세포들을 마치 무엇인 것처럼 취급했다? 마치 무엇인 것처럼? 우리 안드레아스 모리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암은 병이 아니고 박테리아는 병이 아니고 미생물은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이 악성세포가 마치 박테리아인 것처럼 바이러스인 것처럼 취급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처치를 했냐면 키모테라피, 방사선, 항암이나 레디에이션, 방사선이나 서저리, 수술과 같은 그러한 것들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접근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죠. 포인트가. Yet none of these treatments will help very much if the environment of the body continues to remain acidic. 이러한 키모테라피나 레디에이션이나 서저리와 같은 이러한 대중요법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무엇하지 않는 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하지 않는 한 그들의 신체 환경이 산성화된 것이 남아있는 상태 가운데서 그 산성화된 상태가 유지되는 한은 이러한 대중요법의 처치가 효력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 맥케이 박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산소 치료를 촉진시키는데 일조를 가하신 에드 맥케이 박사가 말씀하신 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암의 미스터리의 핵심을 아신다면 deprive a cell 60% of its oxygen and it will turn cancerous. 우리 세포 가운데 암세포는 60%를 무엇을? 산소를 deprive해서 빼앗겨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암으로 전환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암을 둘러싼 미스터리의 핵심을 캐치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소를 빼앗기지 않은 우리 세포 가운데 그 deprive a cell 60% its oxygen and it will turn cancerlous와 같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산소를 빼앗기지 않는 뉴스타트 힐링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의 이 건강 프로그램을 전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님의 이 중요한 논문 한 페이지가 여러분들에게 캐치가 되십니까? 네. 짧은 영어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 미스터리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본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산성화된 환경에 계속적으로 해마다 퇴적이 되면서 그것이 환부에 있는 다른 세포로 가면서 그것이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망가졌기 때문에 너 죽어야 된다는 세포 명령을 듣지 않는 그 악성세포가 계속적으로 분열되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키모테라피나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수술과 같은 대종요법 처치가
산성화된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전혀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에드 맥케이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deprive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포 속에 산소를 60%로 빼앗기지 않는 건강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암이 마치 질병인 것처럼 치료하는 행위는 나쁜 치료이자 잘못된 치료로서 마치 무엇과 다름없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 보셨잖아요. 이 감염은 병이다 아니다. 인펙션, 감염에 의해서 fever, 발열 증세가 있는 것이 병이다 아니다. 그것은 마치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이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데 예, 감염에 의해서 발열 증세가 있을 때, 감염에 의해서 피부에 두드러기나 아토피나 알러지처럼 반응이 올 때 그것을 항호르몬제나 히스타민제나 이런 해열제 같은 걸로 억지로 눌러놓게 되는 그런 처치는 무엇이다? 나쁜 치료, 잘못된 치료, 마치 의료 과실과 다름없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충격 받으셨죠? 자, 그러한 접근법이 대부분의 암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해 왔다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현재 의학적인 접근법은 암 발생률과 암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암은 원발암은 초토화시킬 수가 있는데 다시 신생 이 세포가 훨씬 더 100배의 속도로 100배 정도의 비율로 커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신 것처럼 현대 의학적인 3대 대중요법의 처치가 암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암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대신에 오히려 암 발생률과 암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암을 다뤄왔기 때문에 이 암에 대한 복잡한 미스터리의 핵심 이 진술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캐치하셔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이 암은 병이 아니야. 자꾸 암을 공격하고 암이 마치 나를 괴롭히는 이 괴물인 것처럼 자꾸 공격할수록 암세포는 더 공격적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원발암은 제거됐지만 다시 신생세포가 배에, 간에, 골수에 계속적으로 재발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2차 암이 신생세포가 부활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암은 병이 아니다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악성세포의 유전자 설계도는 우리 몸의 다른 정상세포에 있는 것과 동일한 원래의 유전자 설계도를 조정하여 정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성세포의 유전자는 어느 날 갑자기 잘못 정렬되도록 자기가 결심하거나 자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전자, 이 DNA 맵은 유전자 설계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포의 주변 환경이 변하기 전에는 원래의 설계도를 수정하거나 잘못 정렬되도록 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캔서 리서치 암 연구에 의하면 여기 보시면 DNA PK는 뭐냐면 그 프로테인 키나제, 단백질 인산화 효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DNA PK는 좀 생소하시지만 P53 유전자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캐슈넛에 많이 들어있는 P53 유전자는 이 망가진 세포를 수리하고 복구하는 그런 핵심 유전자죠. 마찬가지로 DNA PK, 단백질 인산화 효소와 P53 유전자는 우리 세포가 손상되어 있을 때 그것을 가장 빨리 수리하고 복구하는 핵심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DNA PK나 P53 유전자는 온전한 상태에 있을 때는 세포가 안전하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세포가 분화되고 수가 늘어납니다. 정상적인 상태일 때 DNA PK는 손상된 유전자를 수리하지만 악성세포 또한 항암 치료에 의해서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수리하는데 DNA PK의 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악성세포들에게 항암 치료에 대한 무엇이 생겨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성이 생겨서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수술과 같은 그러한 처치를 통해서 왜 현대의학의 대중요법이 그토록 실패하냐면 계속적으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강하면 강할수록 암도 더 잔인하고 강력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항생제로 박테리아를 반복적으로 공격하면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되는 것처럼 생존의 기회를 극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P53 유전자는 손상을 입은 세포가 세포 증식을 하거나 암세포를 만들지 않도록 막아주는 신호체계 역할을 합니다. 암세포의 약 80%는 강력한 유전자가 변이돼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암 연구의 초점이 왜 지금 이토록 많은 분들이 7%의 생존율밖에 건지지 못하냐면 그것도 대중요법에 의한 확률인지 아니면 스스로 몸이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서 회복되는 퍼센테이지인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을 만큼의 7%의 생존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자, 암 연구의 초점은 마치 유전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처럼 엄마와 할머니에게 BRCA1 유전자가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유방을 절제하고 유방에 있는 림프를 절제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처치, 여기 아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이나 암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치명적인 의료 과실을 하는 행위가 암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암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미스터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암이 있는 환경을, 산성화되는 환경을 바꿔주지 않는 한 그 어떠한 레디에이션, 키모테라피, 서저리와 같은 그 어떤 처치를 해도 효력이 있다 없다.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에드 맥케이브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디프라이브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세포 속에서 산소를 60% 빼앗기면 그것이 암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세포 속에 있는 산소가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이 여러분들이 힐링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몸을 다시 재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마치 유전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BRCA1 유전자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유방을 절제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그 안타까운 처치가, 이러한 의료 과실이 생기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유전적 돌연변이가 발생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유전적인 소인이 아무리 있어도 유전적인 소인 때문에 여러분이 유방암에 노출되거나 간암에 노출되거나 폐암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변이를 일으킨 원인이 된 몸, 바로 해마다 산성화된 몸. 그래서 여러분이 세포 속에서 산소를 빼앗기지 않는 식생활로 바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전자는 아무 이유 없이 변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세포 환경이 악화돼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산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현기성 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에만 앱노말 상태, 비정상 상태가 되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암의 형태로 변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빠르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참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올스타 게이츠 박사님이 말씀하신 핵심, 암을 둘러싼 미스터리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암은 병이 아니고, 암은 나를 괴롭히는 괴물이 아니고, 암은 뭐였냐면 계속적으로, 이것이 바로 암의 시작은 뭐였냐면 해마다 혈액이 점점점 산성화되어서 그것이 몸 여기저기인가에 이렇게 축적되어 디파짓되었고, 만약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과정이 계속적으로 해마다 year after year 해마다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과정이 계속적으로 된다면 이것이 꾸준히 산도화된 것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것들이 죽기 시작하고 환부에 있는 다른 세포들, 그것들의 영향을 받은 다른 세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악성으로 불려지는 세포 형태로 변형이 되고, 이 악성 세포들은 특성이 뭐냐면 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망가지고 손상받았을 때 너 죽어야 돼 하면 스스로 죽어야 되는 자살 명령을, 이 브레인 커맨드를 받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더 무서운 특성은 뭐냐면 be out of control, 통제할 수 없는 무엇을 일으킨다?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암의 시작인데,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미스터리의 핵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어떻게 접근해서 실패하냐면 마치 이 악성세포가 무엇인 것처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미생물이나 세균인 것처럼 취급하게 해서 어떤 처치를 하냐면 키모테라피나 레디에이션이나 서저리와 같은 대중요법으로 접근하지만,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치료법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무엇하지 않는 한,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성화된 우리 세포의 환경을, 우리 몸의 변화를 주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효력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에드 맥케이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해라? 세포 속의 산소를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그렇게 되어야지 암으로 우리 세포가 전환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암을 둘러싼 미스터리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암은 결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한 그런 그 사망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치유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몸을 더 이상 초토화시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